여러분, 해피고 선생입니다.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관해서 한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. 자, 이 영상은 주가 지수를 알아보는 건데요. 경제 용어 관련해서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. 고명한 작가님의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 라는 책에 보면 뒤쪽 부록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. 자, 일단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. 우리 주가 얘기할 때, 주식 얘기할 때 이런 용어들이 계속 들리죠. 그죠?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뭐가 다른지 우리가 국내에 투자할 때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, 참고해야지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. 주식 투자를. 그래서 코스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대표적인 지수. 즉 그러니까 좀 이거 코스피와 코스닥과 비교했을 때는 코스피가 큰 것이죠. 그래서 대기업 중심이고 자기 자본이 300억 이상입니다.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. 그래서 상장 주식이 100만 주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, 그다음에 매출이 700억 이상 나야지 이 코스피에 등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면 우리가 대기업이 있다면 중소기업도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술주 중심의 이런 벤처기업이 포함된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두 개가 좀 다르다라는 거. 그러면 당연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 조건이 좀 더 약하겠죠. 그래서 소액주주는 500명 이상, 매출은 50에서 100억 원 이상. 앞에 코스피보다는 훨씬 또 적죠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에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아무래도 대기업 중심의 그런 쪽으로 우리가 주식을 쳐다보게 되죠. 그죠? 아니면 뭐 ETF를 우리가 권장을 한다든지.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무엇인지를 일단 아는 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경제 용어에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이겠죠. 그리고 일단 이런 것을 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수라는 말을 들어볼 거예요. 그죠? 코스피 지수 이런 말들. 그래서 코스피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 성적표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표를 봤잖아요. 그죠? 그런 것처럼 이 기업이 얼마나 일을 잘 하고 있는가, 성과를 잘 내고 있는가.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나야지 우리가 이득이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봐야 된다라는 거.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잖아요, 여러분. 이 회사가 이 대기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. 그죠? 뭔가 이 다른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 경영을 잘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경제 신문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부에서 찾아봐야 되는 이유가 이 내부 요인도 알아야 되지만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가 파악이 돼야지 내가 투자하는 거에 이 방향을 또 바꿀 수도 있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 본다라는 게 이런 것이죠. 금리가 갑자기 또 뭐 인상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이 왔다든지 원자재 가격이 뭐 급등했다든지 뭐 하락했다든지 이런 거 상승과 하락이 결국은 우리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거에 그럼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.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방향을 이렇게 다시 좀 더 뭐 적게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자기만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요인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우리 국내도 그렇지만 이제 외국도 알아야 되겠죠. 그죠? 대표적인 게 이것이죠. 그죠?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S&P 500과 나스닥 100을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. 그죠? 자, 그러면은 이게 대표적인 것이니까 그렇죠. 그래서 S&P 500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듣죠, 우리가.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라는 여기서 개발이 되어서 500이라는 게 이제 500개의 대형 우량주 기업들로 여기에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럼 우리가 뭐 S&P 500을 ETF 투자한다라면 500개
개의 회사가 계속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기준에 준하지 못하면 또 탈락이 되고 또 새로운 또 회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.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분산 투자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다 알만한 회사죠. 그래서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구글, 테슬라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당연히 여기에 미국 S&P 500의 기준이 돼서 다 들어간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결국은 미국 S&P 500이라는 이 주가 지수는 결국은 미국 전반에 대해서 아무래도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게 미국 S&P 500이라는 것이죠.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주식에도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내 주식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에는 이렇게 주식 투자의 앞에서 그런 우리가 코스닥이 무엇인지, 코스피가 무엇인지, S&P 500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또 주식 관련 내지는 투자 관련 책들을 또 찾아보게 되죠. 그리고 뭐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그 사람들의 투자 방법을 또 공부하기도 하게 되죠. 그래서 아마 이것은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죠? 워런 버핏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. 자, 그가 이제 사망 후에 이렇게 자기 자산의 90%는 이 S&P 500에다가 투자를 해라라는 정도 말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투자가 완벽하게 위험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크게 공부하지 않아도 좀 더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투자 방법이 S&P 500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또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죠.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주식의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, 그리고 국내나 국외의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그것을 투자하려면 그리고 투자를 했다라면 그 방향을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. 지금 더 내가 주식을 사야 될 때다. 아니면 기다려야 될 때다. 아니면 뭐 팔아야 될 때다. 아니면 장기로 보유를 해야 될 때다. 지금은 이런 주식이 좀 더 잘 나갈 것 같다. 그런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을 결국은 본인이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. 자, 그러려면은 본인이 알아야지 행동을 할 수 있고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크게 우리가 주식이 뭐 많이 어려우니까 공부하기가 힘들다.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S&P 500이나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해도 우리가 예금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른다라면 결국은 우리가 그 아는 것만큼 살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하나하나씩 경제 용어들을 익혀가고 그리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식을 한 주 사보고 내가 거기에서 투자해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해보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서 좀 더 투자 금액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면 본인만의 그런 투자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